하루 종일 있어도 하나도 안 오던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카톡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와. 광고 문자 제외하고는. 나한테 바라는 건, 세상이 나한테 바라는 건 돈밖에 없어. 자, 놀랬어? 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 풀어보자. 인수분해 한번 해봐. 일단 인수분해. 3, 4 방정식이니까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야지. 그치. 그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는 0 저렇게 되나? 그지?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저 2k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좋겠대. 그럼 당연히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 근으로 있잖아, 그지? 실근이 한 개 여기 있거든? 실근이 한 개 여기 있어.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니? 얘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야? 일단 첫 번째, 쟤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두 개를 가지고 실근을, 얘가 한 개를 가져서 서로 다른 세 개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 이런 느낌? 근데 이걸로 충분할까? 이거면 끝날까? 제가 저 분홍색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만 하면 끝나 이거? 아니야? 왜? 뭐가 문제인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마이너스 1만. 아, 그치. 이거 뭐냐면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알파나 마이너스 1이 베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알파나 베타가 근이 되는 건 좋은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 두 실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1번 조건 가지고 식을 쓰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크다. 그럼 1 마마니까 플러스 8K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8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K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다겠지, 그제?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뭐가 필요해? 예.
자, 근데 말은 되게 쉬웠어. 아,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말은 쉬웠는데 그걸 식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쉬운데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은 반대로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고 생각해봐. 비슷한 거 아까 했거든.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잖아. 저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저 식이 0이 돼야 돼. 식의 값이. 근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다가 된다는 거야. 식의 값이 0이 아니어야 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근이 된다라고 하면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저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0이 되면 안 된다거든. 그래서 넘기면 2k가 2가 되면 안 된다고 2로 나누면 k가 1이 되면 안 된다겠지? 그래서 1번, 2번을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겠지. 얘가 K축인 건데 일종의 1번식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8분의 1이 여기 있다고 치고 커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1이 아니다지 1이 아니다. 그러니까 1이 여기 있는데 1이 아니다야. 그럼 1이 아니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도 되니? 1이 아니다라는 건 1 빼고 다 괜찮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만 비어있고 나머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돼? 이렇게? 이게 1 빼고 다 아니야? 얘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그거니까. 정현아 이거 이해 돼? K가 1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약간 쾌행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뭐야? 겹치는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니까 그래서 답이 이제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다 또는 K가 1보다 크다겠지. 여기는 이렇게 적고 여기는 이렇게 적어지는 거니까 이거 또는 이거라고 적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할 때 여기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거랑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절대 안 된다. 또 빠뜨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 뭐 그치. 그러면 이제 8페이지 이제 밑에 있는 걸 보려고 하는데 쟤도 어차피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그치? 어차피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근데 너무 뭐 열심히 적을 필요 없는 게 어차피 동영상 어차피 올리니까 핵심만 적어내. 핵심만 적어놓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보면 되잖아.
근데 이제 저거를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A가 껴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A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뭔가를 진행해보면 좋은 경우가 많은데 A가 지금 세 군데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니까 A 세 개를 다 적어보면 마이너스 A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AX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여기서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저게 0이 안 돼.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0이 안 돼. 왜냐면 여기 앞에 두 개는 a에 대한 1차항이야. 얘네 둘이 x에다 숫자 대입해도 여전히 1차항인데 뒤에 있는 a제곱을 날릴 수가 없잖아. 뒤에는 2차식인데 1차항 둘이서 2차항을 날릴 수가 없잖아. x에다 뭘 대입하든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저게 0이 안 돼. 그래서 하는 순간 이렇게 뭔가 의문점이 뜨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x에다가 문자를 대입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3차항의 기수가 1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a제곱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의 약수들 중에 골라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풀마 a 또는 뭐 풀마 a 제곱 뭐 이런 거 뭐 a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 게 a 제곱밖에 없으니까 a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a를 대입했을 때 혹시 0이 될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안 되면 마이너스 a도 대입해봐야 되고 그게 안 되면 a 제곱도 대입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좀 약간 난감하지만 x에다 a를 한번 대입해볼게. x에 a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좌변이 여기 a 3승이고 a 플러스 3 a 제곱이고 여기 4a니까 4a 제곱이지.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이거 계산하면 a 3승이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얘 둘은 사라지고 얘 이렇게 하면 플러스 4a 제곱 되니까 0 되지 그지? x에다 a를 대입하는 거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때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문자를 대입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 문자를 대입하는 문제에서.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애들이 혼동한다는 얘기겠지, 많이. 숫자만 대입하려고 하거든, 보통. 근데 이렇게 문자를 대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써놨지, 거기다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때 x는 a를 대입해야 되는 경우라고 써놨지. 아예 그냥 써놨어. 그냥 알아먹으라고, 그지? 그래서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도 a 가지고 해야 돼, 그지? 그래서 x의 개수를 쓰면 x 3승 개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 그지? 그다음에 여기 4a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a 제곱인데 a를 가지고 하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는 0이지? 근데 내가 a를 자꾸 9처럼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야.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x-a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의 범위라고 돼 있으니까 저기 또 서로 다른 세실근이구나. 그 다음에 a가 자연수래. a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지. 그럼 아까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아.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일단 여기서 x는 a를 근으로 갔지? 그러니까 뭐 a라는 카드 한 장을 손에 쥐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식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x는 a를
근으로 안 가져야 되지?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아까 우리 했던 거 그냥 다시 하는 거야, 그지?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이 갖춰야 될 조건이 저 두 개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식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4분의 9보다 작아지거든? 넘기고 서로 나누면 4분의 9보다 작다. 두 번째, a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건 뭐야?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겠지? a를 근으로 가지려면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건데 a를 근으로 안 가지려면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a가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 아니다고. a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다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a가 2가 되면 안 되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켜야 돼. a가 4분의 9보다 작으면서 0도 되면 안 되고 2도 되면 안 되고 문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수이기도 해야 돼. 그래서 수직선으로 한번 연결해보면 정리해보면 4분의 9가 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데 4분의 9가 이거 2.25거든? 2점 얼마지? 2.25야. 2.25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 다음에 0이 되면 안 되고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걔를 수직선으로 쓰면 이거야. 표현하면 0도 비어있고 2도 비어있는데 나머지는 다 되는 거거든? 이거야.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자연수여야 되는데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지 여기. 애초에 2.25보다 작은 자연수가 1, 2밖에 없는데 2도 안 된다니까 1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A가 1인 거지 1.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너희가 잘 고민 좀 해봐야 돼. 좀 집에 가서 좀 진지하게 좀 풀어봐야 돼. 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야 이거 지워버려라 이거 지워버려 이거. 지워버리고 저걸 내가 왜 넣었지? 넣으면 안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뒤에 예일여고 기출문제를 넣어놓긴 했는데 2022년 동기 좀 약간 어렵지? 약간 어려웠어. 어려웠고 근데 뭐 그냥 숙제로 하고 그거는 이거 다 하다가 끝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숙제가 이제 또 추가 되는 거고 13페이지로 가자. 어 13페이지 가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인데 당연히 여기도 근계관이 있어 그지?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게 존재해. 뭐 일단 재미삼아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적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a는 0이 되면 안 되지. 2차 방정식인데 만약에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되니까 2차항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붙는 건데 이거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a분의 c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3차 방정식도 당연히 이런 식의 근거계수 관계가 있는 거야. 뭐냐면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면 여기도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지. 이거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면 그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첫 번째 알파랑 베타랑 감마 다 더한 거 하나씩. 두 번째 근거계수 관계는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두 개씩 묶어. 알파 베타를 묶고 그다음 베타 감마를 묶고 그다음에 알파 감마를 묶어. 그 다음에 더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개씩 묶어가지고 더한 거지. 얘는 하나씩 더하는 거고 얘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세 개의 통으로 묶어지는 거. 그러니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를 묶으면 하나밖에 안 생기지. 알파 베타 감마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보면 뭔가 비슷해. 왜냐면 얘도 가만히 보면 한 개씩 더한 거고 얘는 두 개 묶은 거잖아. 그지?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도 똑같은 거야. 한 개씩 더하거나 두 개씩 곱해서 더하거나 세 개 쭉 곱해가지고 더하거나. 그지? 뭐 더한 건 없지. 세 개는 세 개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그 다음에 여기 우변도 패턴이 비슷하거든?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로 시작했잖아. 똑같아. 여기도 a분의 c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d야. 그러니까 여기도 bc 같고 여기도 bc, d 이렇게 가는 거야. 패턴이 비슷하지? 여기 마이너스로 시작했지.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시작해. 마풀 마야. 아니 이게 마풀 마 이게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랑 5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에서도 똑같이 흘러가거든? 마풀 그렇게 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a분의 2, 마이너스 a분의 f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마풀 이렇게 가. 그림이 그러니까 얘랑 비슷해.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b, c, d, 마풀 마.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외우고 있어야지. 다 외우고 있니? 외웠니? 외웠어? 그치, 근데 어떻게 유도되는지도 혹시 아니? 유도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유도하니? 저게 왜 맞는지, 뭐, 공식을 유도하든가, 뭐, 증명해보라고 하면 어떡해? 저기는 어떻게 할 거야? 틀리는 거죠. 어? 틀리는 거죠. 틀린다고? 안 돼! 틀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뭐 어렵지 않아. 어려운 게 아니고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이거 뭐 많이 쓰는 아이디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매. 그럼 얘가 인수분해 했을 때,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랑, x 빼기 감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근이 저 세 개라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 개가? 아니야? x 빼기 알파가 있어야 알파가 근이 되는 거고 x 빼기 베타가 있어야 베타가 근이 되고 x 빼기 감마가 있어야 감마가 근이 되지. 근이 되려면 저런 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최고 창의 계수가 여기가 a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의미로 여기 a라고 써야 돼. 이렇게 그지? 맞춰야 되니까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랑 같은 식이야. 둘이 그지? 둘이 같은 식인데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전개하는 거를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5학년에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 다들 전개할 줄 알려나? 저 전개할 줄 아니? 저 전개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못해? 아쉽네. 이거 전개 이렇게 x 3승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x제곱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그냥 이게 유도가 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왜? 여기 b라는 게 뭐냐면 b가 뭐란 거냐면 x제곱의 개수인데 a에다가 이거 곱한 게 b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유도되는 거야. 그냥 전개해서 유도되는 거야. 전개해서. 그 다음에 c는 뭐랑 같겠니? 여기는 a에다가 얘 곱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x의 개수가 c인데 a 곱하기 얘가 x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a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한 개 c이기 때문에 a분의 c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뭐야? d가 뭐랑 같겠어? 상수항이랑 같으니까 얘랑 얘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증명은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너희가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이거 공식이니까 외워야지 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지. 공식을 알려줬으니까 외워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데 두 번째로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이걸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구나. 유도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저렇게 유도되는 거구나 까지 같이 알아두면 공식이 기억이 날 때는 이렇게 풀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얼른 유도해보면 되잖아. 여기서 제일 이상한 사람은 뭐냐면 유도 과정은 됐고 나는 어차피 이거 안 잊어먹으니까 그냥 기억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왜냐면 어차피 한 번은 잊어먹게 돼 있거든. 어차피 한 번은 잊어먹게 돼 있어. 언젠간 잊어먹을걸? 이번 시험은 지나가더라도 저거 뭐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올 텐데 그때까지 기억하겠냐고. 그냥 절대 안 잊어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어느 순간 헷갈릴 때도 오거든. 그렇잖아. 잘 알잖아 우리가 스스로.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기억하되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고 몇 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다음에 나오니까 다시.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지. 나는 이거 절대 안 잊어먹어. 그거는 매번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얻는 게 없는, 교훈이 없는 사람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이게 되니 무슨 말인지 이거? 그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 넘어가서 14페이지 위에 있는 거 한번 근거계수 관계 공식 잘 외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14페이지 위에 거.
그치, 뭐 공각의 수학계 쓰면 뭐 5 마이 8 뭐 마8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전개하는 거거든. 그냥 전개하면 돼. 그지? 전개하면 일단 여기 앞에 거 2개 전개하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고, 거기다 1 더하기 감마를 곱하면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 전체에다 감마를 곱하면 다 감마 하나씩 얹어주면 감마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친해 보이는 애들끼리 묶어볼 수 있거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지는 거니까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되겠지. 진짜 그냥 전개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위에 있는 거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 5 2 빼기 8이니까 0 되겠지, 그지? 진짜로 대입하면 되니까. 진짜로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냥 하나 뭐 재미삼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보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뭐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있지.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 아니 뭐 그는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긴 하거든. 인수분해 하면 그냥 되는 거긴 한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냥 한 가지 마이너스 1일 텐데, 그냥 뭐 이거 재미삼아. 이거를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얘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얘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었겠지. 근데 이거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야.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x에다 2를 대입한다고 하면 여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니까 여기하고 안 맞긴 하지. 부호가 안 맞거든? 여기는 2하고 알파가 뭔가 부호가 같지. 1은 1이고 알파도 계속 1이니까. 근데 여기 딱 1 넣어버리면 1 빼기 알파니까 안 맞거든? 그러면 그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수 있거든?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1, 마5, 마2 플러스 8은 8이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야, 그지? 그럼 좌변이 0인데 우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마이너스로 묶으면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1 더하기 베타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1 더하기 감마기 때문에 이거 3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가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남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 넘기면 되는 거니까 0이긴 하지, 이거가. 근데 뭐 이렇게 풀면 뭐 그냥 좀 이상하게 뭐 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생각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 이걸 그냥 전개했을 때 그 심플함과 비교를 하면 뭐 좀 더 복잡한 느낌도 있거든. 이게 딱 떨어지는 느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 상태에서 전개해서 푸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나는 뭐 이렇게 푸는 것도 되게 좋다고 봐.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뭔가 유사해 보이잖아.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씩 있는 게 얘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 있지 않니? 빵빵빵 곱해지고 여기도 빵빵빵 곱해지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때려 맞춰 볼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렇게 뭔가 조작하면서
x에다 뭘 이렇게 적당한 수를 넣어가지고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게 뭐 약간 되게 조잡한 잔기술처럼 보이긴 하는데 수학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그런 뭔가 이상한 유사점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 자, 그러면 14페이지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 되는 걸 안 하고 있으면 너무 괴로워지는 거거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야 돼. 3차 방정식은. 돼, 안 돼? 되니 안 되니? 돼? 그래, 정현아 네가 고개 끄덕거렸으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지? 2 대입하면 되지? 2 대입하면 돼. 왜냐면 k를 없애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2kx인데 뭐 kx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가 2일 때 딱 0 되는 거 맞는데 x에다 2를 대입하면 실제로 8 빼기 8이라서 여기 뒤에 남은 부분도 0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2로 인수분해 해야지. 되는 건 해야지. 안 되면 안 하는데 되면 해야지. 그래서 1, 2 인데 왜 또 1을 썼을까? 2 그럼 2 빼기 k 2를 곱하면 4 빼기 2k 더하고 4 남고 2 곱하면 8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x-2 그 다음에 x제곱 2-kx 플러스 4는 0이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실근 알파와 허그 두 허그는 그 알파가 2라는 건 이제 알았겠지. 알파가 2라는 거. 실근이 2인 게 눈에 보이니까, 그지? 근데 베타 감마는 여기서 생기는 근이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감마가 k-2일 것이고 베타 감마가 4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난이도를 2개를 줄까 하다가 3개를 준 건데 이 포인트 때문에 3개를 준 건데 여기 뒤에 있는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며.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허근이 그냥 공짜로 허근을 갖는 건 아니거든.
아무 수나 그냥 뭐 막 대입한다고 야 이거 허근 가져야 돼 허근이야 라고 한다고 허근이 되는 게 아니야. 허근도 나름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인 2 빼기 k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0보다 작아야 돼. 이 조건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근각에서 관계 쓰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다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계산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인데 빼기 16 하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거 자리가 좁으니까 이쪽으로 올려서 계산해보면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네 그지?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 6보다 작다. 뭐 그런 범위도 있겠지 그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준 힌트가 또 이거야.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11 빼기 2k래. 이게 11 마이너스 2k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베타 더하기 감마랑 베타 곱하기 감마를 알고 있는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모를 리가 없잖아. 내가 이거 둘을 알잖아.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근데 얘를 모를 리가 없지. 쟤는 어떻게 해?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서 이 베타 감마를 빼면 되니까 그게 11 빼기 2k라는 거고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가 k 빼기 2니까 여긴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여기는 2 곱하기 4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인데 빼기 8하니까 빼기 4고 그게 11 마이너스 2k니까 다시 다 이쪽으로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2k겠구나. 마이너스 2k 빼기 11하면 마이너스 15겠구나. 그럼 이게 k 마이너스 5 k 더하기 3이기 때문에 k가 5 또는 마이너스 3이 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문제를 한번 읽어봐야 돼.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k 더하기 알파 값에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면 k가 하나일 확률이 높긴 하지. 그냥 k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 더하기 알파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합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k 더하기 알파의 값 중 최대값을 구한다거나 그러면 둘 다 될 수도 있는 건데 k 더하기 알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확정되는 느낌이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결정할 때 그 요소, 고르되는 요소가 이거라는 거야, 이거. k가 마이너스 2랑 6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안 돼. 얘만 남아. 쟤 때문에. 허가는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었었잖아, 아까 여기가.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거가 여기서 적용돼서 마이너스 3을 날려버린 데 써먹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k는 5가 되고 그럼 이제 알파가 궁금하다는 건데 알파는 2였었지? 그러니까 5 더하기 k 더하기 알파는 뭐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니? 왜 여길 봐. 뚫어지게 불어. 그래?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7페이지 가보면 어,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에서 인수정리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건지 눈에 보이지 않니? 눈에 보이니? 그 17페이지 위에 거?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의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저거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뭐 인수분해가 되나? 1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고 2를 넣으면 되나? 8, 4, 10 안 되고 마이너스 2 2 넣으면 아까 되나? 2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14 안 돼. 안 돼. 몰라 안 돼. 그치? 인수분해 안 돼.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가지고 근거계수 관계를 써야 되는데 그냥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이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1 근거계수 관계 쓰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감마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개해버리면 되지 그냥 진짜로. 전개해버리면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아. 그냥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전개하는 거야. 뭐 각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약간의 뭐 복잡함이 있겠지만 뭐 괜찮지 그 정도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이거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여기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 빼기 2 베타 빼기 2 감마 빼기 2인데 x에다 딱 2를 대입하면 모양이 좋아. 왜냐면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인데 다 부호 뒤집어 버리면 얘가 되거든. 그러니까 x에다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럼 8 빼기 4 빼기 10 더하기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거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 빼기 2 베타 빼기 2 감마 빼기 2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호가 다 뒤집혀지고 여기 같은 경우 계산하면 얼마냐? 10에서 14를 빼니까 마이너스 4였는데 뒤집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전개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전개 안 하고도.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는 뭐 약간 좀 3차 방정식은 아닌데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다 넣은 건데 잠깐 보자면 얼른 내가 풀게. 얼른 풀고 시작. 그러니까 x 2000 3승은 1에 허근이 x1부터 x 2001에 그러니까 이게 근이 2003개가 있을 거거든. 200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데 실근은 1 하나뿐이고 나머지 2002개는 허근이야, 그지? 근데 저거가 1을 좌측으로 넘기면 이건데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있니? 저거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x에다 1 대입하면 0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면 2003차, 2002차, 2001차, 2000차 2차, 1차, 상수항. 그 다음에 1 넣으면 0이래매. 1, 1, 1, 1, 1, 1, 1. 1, 1, 1, 1, 1, 0이지? 그럼 이게 뭐야? x-1. 그 다음에 x2002. 여기 x2001. 이렇게 진행돼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래? 허근이 x0에서부터 x1에서부터 x2002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의 근이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x2002 x200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결과적으로 x 빼기 x1 x 빼기 x2. 왜냐면 얘네들이 근이 이거라며. 근이 이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이 이거라며. 얘가 얘랑 같다라고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겠어? 문제에서 x1 플러스 1, x2 플러스 1, x3 플러스 1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 x1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1인데 여기서 1 넣으면 1 빼기 x1이 돼서 부호가 반대니까 좀 힘들어지고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1은 남겨두고 x는 마이너스 1이고 x제곱은 1이니까 이 둘은 사라지지. 그렇지 않니?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사라져.